자신의 기술과 솜씨를 뽐내는 대회잖아요. 그리고 두 번째는 가성비를 생각 안 하잖아요. 제일 좋은 재료와 제일 좋은 쌀과 프리미엄이구나. 그렇죠. 완전히. 제일 양도 많이 넣고 숙성도 오래 하고 정말 어디까지 한국의 술이 맛있을 수 있는가를 약간 겨루는 대회 같은 거예요. 아침, 점심, 저녁 온종일 술만 생각하는 국내 최고 주리 전문가 명욱 교수와 술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애주 기자, 이 기자가 함께하는 명욱 교수의 술자리 인문학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오오오오오오. 제가 최근에 교수님 그 인스타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. 못생긴 아저씨 두 분이랑 젊은 청년이 한 명 있었어. 아니 그 젊은 청년이 잘생겼으니까. 거기에 뭐 좋아요가 4만 개가 넘더라고요. 네네네. 우선은 이 젊은 청년이 누구신지. 예. 세계적인 슈퍼스타. 예. BTS의 진이고요.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못생긴 아저씨 중 한 명은 저고. 그렇죠. 예. 그래도 이 기자가 얘기하신 못생긴 아저씨? 투. 는 백종원 씨. 예. 그 못생긴 아저씨 같이 상대적으로 거기까지 할게요. 상대적으로. BTS 진에 비해서. 그렇죠. 아니 세 분이 어쩌다가 같이 한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? 그날 그 장소가 이제 평택이었어요. 평택에. 네, 평택에 아마 농업기술센터가 그랬던 걸로 아는데 거기서 그 BTS의 진과 이 백종원 씨가 심사위원으로 온 거예요. 전통주 심사대회. 전통주 심사대회 심사위원으로? 네, 심사위원으로 왔고 그 대회 이름이 대한민국 명주대상. 명주대상. 이라는 대회고 그리고 백종원 씨는 이제 본선 심사위원으로. 본선. 그리고 BTS의 진은 이제 특별심사위원으로. 그러니까 특별심사위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분이 채점한 점수는 반영은 안 되지만, 예, 어쨌든 뭐 참고는 되겠죠. 근데 아마 수상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. 영향이 없고. 예. 그러면 근데 백종원 선생님이야 워낙 뭐 한국 음식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이니까 이해는 하는데 BTS 진이 뭐 애주가여서 간 거예요? 초청이 된 거예요? 제가 알기로는 워낙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하고 또 이런 쪽에 관심이 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. 근데 이 백종원 씨가 이 BTS 진과 그 친분이 특별해서 같이 전통주를 체험해보고 만드는 영상을 찍었어요. 예전에? 예,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. 한두 달밖에 그래요? 안 됐어요. 그래서 그게 방탄소년단 TV에 올라왔고 그게 누구랑 그걸 진행했냐면은 그 서촌의 전통주 연구소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 계시는 분이 이제 박록단 소장님이에요. 네, 그분과 같이 촬영을 진행한 거예요. 이제 천천히 하나씩 이제 정말 쌀 하는 거부터. 그렇죠. 밥 짓고 거기에 이제 물 넣고 누룩 넣고 해서 이제 발효와 숙성되는 단계를 뭐라고 하나의 되게 잔잔한 뮤직비디오처럼 이렇게 좀 찍었어요. 그래서 그게 굉장히 반향이 컸고 근데 이번 대회를 주최하신 분이 그 박노선 소장님이에요. 그래서 같이 또 예. 인연이 있어서. 맞아요. 그리고 또 그 주관한 것도 이 주최한 것도 그 전통주 연구소라는 그 기관이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제가 알기로 이제 백종원 씨가 BTS에 같이 가자라고 얘기한 것이 아닌가. 이렇게 추측하시는. 아마 그럴 거예요. 아마. 그 대회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. 뭐 엄청 큰 규모인 거예요? 그렇죠. 실은 이제 뭐 백종원 씨나 이제 BTS 진이 올 정도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대회고 스폰이 엄청나게 많고 대게 팍팍팍 지원해서 이제 한 번 올 때마다 실은 연예인 올 때마다 뭐 기본적으로 다 뭐 그러니까 뭐 저 피가 어마어마하잖아요. 서울 코엑스에 열리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와인 박람회 이런 거. 맞아요. 그럼 한 번 올 때마다 실은 다들 뭐 가볍게 다들 몇 천만 원씩 주잖아요. 그 행사장이 커야지 또. 네. 근데 이거는 1도 그런 게 들어가진 않아요. 거의 스폰이 거의 없다고 무방해요. 물론 평택 씨가 뭐 공간이나 조금 심사비에 뭐 모르겠어요. 아주 작게 도와주는 건 제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거의 없어요. 왜 없냐면 기업이 하나도 들어가질 않아요. 스폰서가 없다는 거예요? 스폰서가 없어요. 왜 없냐면 기업이 참여를 안 해요.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주류 대회는 뭐 예를 들어서 하이트 진로가 내놨다, 뭐 국순당이 내놨다, 뭐 화요 막 이런데. 그렇죠. 내놨다 해가지고 스폰하고 같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이건 전혀 없는 게 뭐냐면은 그 회사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대회예요. 술 대회잖아요. 예, 왜 못 들어가느냐? 아직 출시되지 않은 술을 가지고 미발표? 그렇죠. 아니 장인이나 또는 애호가들이 만든 술을 가지고 경쟁하는 대회인 거예요. 약간 그러면 동호회 느낌. 동호회 느낌은 아니죠.
왜냐하면 동호회라고는 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진짜 제야의 고수들만 모인. 업계 유명하신 분들. 뭐 업계 유명하다 오랫동안 계속 하시면서 이거를 몇 년 동안 취미로 하는 레벨이 아니고 진짜 내가 맛있는 술을 만들어 보겠어 하면서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. 술 맛의 수준이. 네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수준 높은 술 맛을 맛보고 나중에 뭐 BTS나 백종원 씨나 어떤 전 세계적인 영역으로 활동하신 분들이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전 세계로 아마 전통술을 좀 알리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일부러 굳이 평택까지 가서 이거 꽤 늦게까지 지냈거든요. 가서 얼굴만 찍고 오는 게 아니에요. 계속 있었구나. 네, 계속 심사를 하려면 몇 시간 동안 해야 돼 이거를 다 같이. 그래서 그렇게까지 시간 투에서 간 것이 아닌가. 그러면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고. 규모는 정말 작죠. 그냥 출품된 술들은 한 200여 개 정도 안 되고. 부스는 몇 개라고? 보통 이러면 부스가 있잖아요. 부스 없어요. 그런 게 없어요? 네, 부스 없어요. 부스 없고 그냥 홀에서 조그만 홀에서 거기에 이제 주신에게 제를 지내고 그리고 뭐 시음하는 부스 이런 것들은 한두 개 있었나? 왜냐면 보통 이런 거 하면은 많이 가시잖아요. 맥주박람회, 와인박람회 하면 부스가 있어가지고 거기 막 자기네 먹으라고 팔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. 아니. 그냥 조그만 홀에 거기서 그냥 이벤트 정도 하는 거였고. 되게 신기하다. 그리고 개막식 자체도 뭐 제가 보기에는 100명 정도 모였나? 근데 거기 진이 갔고. 네. 교수님 거기 왜 가신 거예요? 저도 심사를 했죠. 좀 급이 떨어진다. 100점원이나 진까지 갔으면은. 그분들은 본선 심사했고요. 교수님은? 저 예선 심사. 예선 심사를 맡았습니다. 그 예선도 다 드셔서 봤을 거 아니에요? 그럼요. 저는 이제 탁주하고 약주를 했는데 와, 너무 놀랐어요. 그래요? 너무 맛있었고 그리고 일단 향이 풍부해요. 그리고 목넘김 자체도 굉장히 부드러운 것들이 많고 끝에서 마시고 난 다음에 입에서 올라오는 향기가 좋아요. 근데 왜 이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. 시중에 있는 막걸리나 그런 것들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왜 이런 술은 그런 것이 많은가라는 거예요. 왜 그럴까요? 명인이 만들어서? 예.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자신의 기술과 솜씨를 뽐내는 대회잖아요. 그리고 두 번째는 가성비를 생각 안 하잖아요. 제일 좋은 재료와 제일 좋은 쌀과 프리미엄이구나. 그렇죠. 완전히. 제일 양도 많이 넣고 숙성도 오래 하고 정말 어디까지 한국의 술이 맛있을 수 있는가를 약간 결혼 대회 같은 거예요.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대상이나 아무튼 수상한 제품들은 따로 시판이 안 되는 거예요? 안 되죠.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야? 거기서 끝나죠. 아깝다.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거를 가지고 수상을 하신 분이 힘을 받아서 이제 양조장을 창업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. 작은 정말 작은 양조장, 뭐 정말 2명, 3명 일하는 이런 작은 양조장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술 문화 자체가 집에서 술을 믿는 가양주 문화잖아요. 그렇죠. 가양주 문화고 또 옛날엔 주막에서 다 조그맣게 술을 빚었잖아요. 그렇지. 그런 거에 대한 문화의 복원을 한다는 그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기도 해요. 대한민국 명주대상. 근데 그걸 왜 또 평택에서 했대요? 난 그것도 신기하네. 아니 평택시에서 조금 도움이 있었어요. 약간에도. 이날도 평택 시장님도 계시기도 했고. 그러면 뭐 이게 내년에 다른 데서 할 수도 있는. 그렇죠. 내년에 모르죠. 평택시에서 계속하진 않았어요. 이번이 평택시인 거고 다음에 몰라요. 그 전에 했었고 딴 데서. 네네. 딴 데서 뭐 조금씩. 신기하네. 네.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하면은 진짜 달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킥 같은 걸 준비해서 딱 보여주는. 그렇죠. 이거 판매나 이런 거 신경 안 쓰고. 그렇죠. 내 실력이 이거다. 그렇죠. 물론 이제 향후 이 레시피로 내가 술을 빚어서 판매할 거야라는 생각이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. 계시겠지만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는 일단은 원재료와 이 기간과 이 양을 마음껏 쓴다는 거예요. 일단은. 근데 그러면 정말 술 맛이 달라져요. 그러겠죠.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마시는 술들은 대부분 다 가성비를 추가한 술들이잖아요. 그렇죠. 가성비를 추가하고 수익이 얼마큼 나야지만 내가 우리가 이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만든 술들의 끝판왕이 어디까지인가가 궁금해서 이 두 분이 왔었을 거라고 좀 봐요. 그러면 이게 궁금한 게 말 그대로 시판은 안 되는데 네네. 그럼 일반인들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? 갈 수는 없어요? 그렇죠. 일반인들도 기본적으로는 그죠. 가서 그 술 맛을 보거나 하기는 어려워요. 근데 이제 그게 이제
행사장에서 그날 온 분들한테 자신이 만든 술을 맛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행사들은 약간 연계해서 진행된 적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약간 VIP나 초청 행사 뭐 그날 그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술 맛을 보여드리게 하는 거죠. 빚은 술을 가지고. 그러니까 왜냐면 궁금한 게 일반인들이 이 행사를 가면은 진짜 우리나라 술이 이만큼 대단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으니까. 그렇죠. 그렇게 되는 건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거잖아요. 그렇죠. 기존의 술과 얼마나 맛이 다른지를 알 수가 있죠. 아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방탄소년단 진이 술을 빚었다고 하셨으면 네네네. 하면 온소주처럼 얘도 나오는 거예요 술이? 글쎄요. 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글로벌로 다 팔리는데. 그렇죠. 아니 나왔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인스타가 평상시에 저 적게 나온 편 아니에요. 100개에서 200개는 꾸준히 나옵니다. 근데 이번에 42,000개인가 됐잖아요. 그리고 그 전에 다른 연예인들이 나왔을 때 제 인스타에서 가장 많이 높았던 게 500개였어요. 야 500개 나왔을 때 우와 대박이다 했는데 야, 100배가 나온 거야. 그러니까. 100배가 나온 100배가. 야 말도 안 되지. 그래서 이게 진짜 대박이었습니다.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그만큼 글로벌적으로 힘이 있고 이거 그쵸. 우리 술이랑 또 접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렇죠. 거예요. 전 그래서 꼭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 BTS 같은 이런 분들이 한국의 술을 가진, 그러니까 한국 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단순히 뭐 수입쌀을 만들었다 또는 뭐 양조용 알코올에다가 뭐 감미료 넣어서 그냥 꺽꺽 마시는 이런 소주들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농산물로 만든 걸 발효해서 증류해서 만든 이런 소주, 전통 소주나 또는 이 쌀이나 또는 그 곡물을 아낌없이 사용해서 만들었을 때 나오는 그 풍부한 과실량과 그윽함과 이 긴 후미를 가진 이런 좋은 술들을 만들어서 팔면 실은 한국의 술이 계속 지금 외국에서 얘기하지만 한국의 술 그럼 되게 저가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렇죠. 위스키나 이런 거에 비해 완전 저가죠. 위스키 기본적으로 그냥 싸구려예요. 한국의 술은. 왜냐면은 워낙 드라마 같은 데서 그냥 소주 꺽꺽 마시고 그냥 던지고 그치. 싸우고 막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상하게 한국의 콘텐츠, 그러니까 코리아 콘텐츠 중에서 술만 제일 부가가치가 없어요. 그러겠구나. 그런 면에서는 정말로 이런 일들이 이렇게 프리미엄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진짜 전통주를 비스티진이나 이런 백종원 씨 같은 분이 콜라보해서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걸로 인해서 전세를 나간다면 제가 외국 가서 강의할 때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? 다 저를 위해서입니다. 저를 위해서.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이번에 가셨잖아요. 말 그대로 진짜 잘하는 술 잘 빚는 사람들이 대결하는데 가셨는데 보고 좀 느끼신 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나라 술. 제가 이제 이 대회의 심사를 올해만 간 건 아니었어요.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가기도 하고 갔었는데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. 계속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건 진짜 앞으로 제가 봤을 때 3, 4년 후에 대한민국의 이 술의 수준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겠다.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겠다. 라는 생각을 했고 저의 역할도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. 저희 유튜브의 역할도 커졌으면 좋겠어요. 네. 그리고 이거 네. 짠 갑자기 이거 뭐예요? 이거 갑자기 그래서 맨날 끝나고 우리 그냥 짠도 없이 맨날 끝나는 것 같아서 하나씩 좀 술도 가볍게 소개도 하고 한 잔씩 우리가 좀 건배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갖고 온 술이에요. 갖고 온 술이라기보다는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술이었죠. 이거 남양주의 바네하임이라는 수제 맥주 양주에서 만드는 술이고요. 쌀 맥주예요. 특징이. 쌀 맥주면 쌀로만 하는 거예요? 아니에요. 20% 정도 쌀이 들어갔어요. 근데 그 이상이 들어가면은 맥주라고 칭하지를 못해요. 또 법이 그래요? 예. 그래서 메가 중심으로 쌀이 약간 추가가 됐고 국산 쌀입니다. 우리나라 쌀이 추가됐고 그래서 맛이 좀 달라요. 기존의 맥주와. 굳이 쌀을 왜 넣은 거예요? 그냥 맥주만 메가만 넣어도 되는. 우리나라 농산물을 쓴 이 맥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. 바네하임의 김정환 대표님이 특히 이 대표님 같은 경우 특징이 이제 그거잖아요. 달인. 최고 브루 마스터인가? 맥주 생활의 달인에서 나오신 분이세요. 또 맥주 달인으로. 맥주 달인으로. 예.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죠. 그래서 남양주에 있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마지막에 우리 짠 한번 까서 먹어봐야지. 한 잔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건 말리잖아요. 도담. 예. 시중에 팔리는 거죠? 좀 맛있게 좀 까봐. 뻥 소리 나면서. 그런 거 못해요. 진짜. 짠. 맛있게 따라주세요, 그만. 색깔 되게 진하네? 색깔 이쁘네요. 저는 그거 생각했거든요.
오, 색깔이 약간 진짜 진한 커피색? 네. 더 드려? 아니요, 충분해요. 네. 색깔 좋네요. 아우. 딱 카스 같은 색깔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. 살짝 이게 쌀에서 나왔는지 단향이 확 올라와요, 확실히. 올라오면서 홉이 가진 그 청함 같이 올라오고요. 초콜릿 향 또 같이 올라와요, 그렇죠?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. 몰라요. 술을 좋아할 뿐 난 몰라요. 그래서 원샷 제대로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원샷 합시다, 원샷. 원샷. 아, 맛있다. 좋다. 좋네. 마지막 술 한잔 하니까. 되게 부드럽네요. 되게 부드러워. 그러니까 쌀이 주는 부드러움이 확실히 살아있는 거예요. 쌀이 보리보다 매끄럽잖아요. 네. 좀 더 마셔야겠다. 부드러우면 맛있어요. 네. 이게 도담도담. 네, 도담도담. 네. 그래서 이제부터 술 마시는 거죠, 저희는? 걔 마시려고. 뭔가 심심해. 다음에 또 재미난 술로 올게요. 네. 안녕. 좋아요, 구독, 그다음에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안녕. 감사합니다.